안녕하세요. 쭈꾸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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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삐입니다. 퇴근길이죠. 아예 전면 유리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이거 지금 화면 그냥 딱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앞만 보라고. 사실 이거 쭈꾸삐 라디오 화면 볼 거 별로 없잖아요. 소리만 듣고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얘기만 들으시는 건데 맞죠? 그렇게 오늘의 쭈꾸미 레이디어 후 이거 가지 말까? 시작해볼게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요. 아우 착하죠. 저러면은 딱 저 비상등을 한 번씩 싹싹 켜주면서 고마워요 한 번씩 날려주는, 그게 그렇게 힘든가? 이게 좀 비뚤어진 것 같죠? 아닌가? 오늘 날씨 참 되게 후덥했어요. 비가 올랑말랑 조금씩은 내리긴 했는데 괜찮나? 핸드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떨어지진 않겠죠. 날씨도 좀 후덥하고 오늘까지 비 오고 내일부터 또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내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새 날씨가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떠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집에까지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 퇴근길에 찍었어요. 진짜 거의 1시간 넘었어. 1시간 넘었어요. 맞아요. 1시간 넘었어요. 어제는 좀 졸려서 퇴근하면서부터 거의 바로 켰어요. 켜가지고 이제 좀 늦게 퇴근을 해서 거의 6시 50분? 6시 40분 정도에 퇴근했나? 좀 그 정도 퇴근을 해서 차가 그나마 덜 막히겠다 싶어서 아예 시작을 했죠. 피곤도 했고 어제 좀 작업 좀 같이 도와준다고 갑자기 몸을 썼더니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켰는데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 이게 거의 22분마다 한 번씩 커팅이 되더라고요. 용량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장기간 한꺼번에 녹화가 안 돼요. 9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합쳐야 되잖아요. 뭐 앞에 쭈꾸 삐리삐리삐리삐 그것도 넣어야 되고, 끝에 쭈꾸 삐였습니다 그것도 넣어야 되고, 제목도 하나 넣어야 되고, 그래서 편집을 했어요. 편집 같지도 않은 편집을 했어요. 동영상을 합쳤어요. 동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원본 영상을 지웠죠. 용량이 없거든요. 그거 변환 이제 동영상 합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용량 없다고 계속 뜬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핸드폰을 바꾸든가 말든가. 진짜 이렇게 핸드폰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좀 올릴까? 화면이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건가? 어떻게 이렇게인가? 됐나? 야, 차간다. 가자. 대충 합시다.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무슨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죠? 약 무슨 얘기했을까요? 200m 아이 교통정보 진짜로. 수집 구간입니다. 편집을 했어. 핸드폰. 이런 거 진짜 핸드폰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못해요. 지금 쓰는 핸드폰도 저희 그 회사 기사님, 지게차 기사님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제 이걸 제가 그냥 뭐 거의 강제적으로 뺐다시피 싸게 샀죠. 그래서 잘 쓰고는 있는데 용량이 64기가라 너무 부족해요. 아무튼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본 영상을 딱 지우고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딱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을 찾는데 파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없어. 분명히 있었는데.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렇게 저의 정신도 멘트도 붕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벤트가 있었고요. 어제는 쭈꾸삐의 전설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쫙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몇 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전설이어서 이게 살짝 좀 깊게 오래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쭈꾸삐의 전설 4부죠? 4부 맞나? 4부죠? 이어가 볼게요.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가 뭐였지? 우쭈쭈와의 첫 만남이었나요? 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번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쭉 읊어볼게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이게 했나 안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쭉 가볼게요. 다시 쭈꾸삐의 우쭈쭈와의 첫 만남. 자,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8월 좀 제가 7월 달인가 들어가서 한 8, 9월 아무튼 그 언저리에 이제 신주쿠에 있는 엄니식당 본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점장이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거의 이제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은 아마 야간 잠시 후 시속 50km 장사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 제가 헬퍼를 아마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헬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런치 장사 끝나고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하면서 우쭈쭈가 면접을 보러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렇게 문이 열리네요. 우쭈쭈가 들어옵니다. 그거 뭐냐 알바 모집 공고 보고 왔다고. 그래요? 저는 알바 모집 그거 올린 거를 몰랐어요. 그러냐고 일단은 들어오시라고 뭐 지금 보고 왔다는데 뭐 올렸겠지 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봅니다. 50km 이력서를 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서행하세요. 사회 경험이 있으시네요. 직장 생활을 좀 하셨네.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점장의 주의사항이 갑자기 딱 떠들어왔어요. 주부는 뽑지 말아라. 주부는 뽑지 말아라. 왜? 그 런치 타임만 이렇게 쳐주고 가는 이제 알바생이 있었는데 주부였어요. 주부다 보니까 애기 문제나 집에 이제 가정 문제가 딱 있으면은 갑자기 그 파트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비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다 보니까 주부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좀 그런 거 좀 이해해주면 듣나나. 그런데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런치 때 정말 바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팔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금액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오죠. 잠깐만 조금만 더 조정해 볼게요. 좋았어. 그래서 이제 런치 때 엄청 바쁜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장이 이제 그 당부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주부는 뽑지 않는다. 근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혹시 주부 아니시죠? 라고 딱 제가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우쭈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나 이제 25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그런 복잡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주부를 뽑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절대 나이 들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쭈쭈도 여자잖아요. 일단 제 얘기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부? 온통 머리에 주부. 근데 사실 25살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머리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리를 사자머리를 하고 들어왔거든. 동물원인 줄 어흥 하고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제 보통 외국에 나가는 여성분들 보면은 이제 그쪽에 물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여자들 미용실 잘 안 바꾸잖아요. 물론 그 비용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더 더블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엄청 비싸니까 미용실 가격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접한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있는 대로 뽀글뽀글 빠글빠글 말아서 들어옵니다. 우쭈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말았어. 볼륨이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늙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닌데, 일단 이력서를 봤는데, 나이를 봤는데 거기다 대고 막 너 늙어 보인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은 아니죠. 아무튼 주부 이슈로 그날의 면접은 끝이 나고 점장을 만나서 점장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점장도 몇 명 면접을 봤더라고요. 근데 점장은 남자를 뽑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쭈쭈를 추천을 합니다. 얘 괜찮은 것 같다. 뭐 사회 경험도 있고 일 잘할 것 같다. 좀 탐탁지 않지만 점장이 제 말을 믿고 뽑습니다. 그래서 우쭈쭈한테 언제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우쭈쭈와의 동료 생활이 시작이 되죠. 애기죠. 25살.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31살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죠. 제가 이제 그 표면상으로는 6살 차이지만은 제가 주민번호가 1년이 늦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띠가 다르죠. 띠로 하면은 7살 차이인 거예요. 희한하게 왜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동사무소의 실수 아니면 등록의 실수, 저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지. 에이구 진짜. 내 옆에서 뒤따라오던 소나타 얼마나 살짝 놀랬겠어요. 지금 왼쪽에 지나가는 소나타 많이 놀랬죠?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잖아요. 좀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달려오는 그
당신의 모습을 봤을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것 같은. 미안해요. 잘 가요. 나 먼저 갈게요.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런. 아무튼 동료 생활이 시작이 돼요. 25살. 그래, 25살. 나이가 어리잖아요. 7살 차이까지가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자라면 몰라도 여자, 그것도 타국에, 그것도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활하는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애들 다 동생이란 말이에요. 25살 그 밑에 애들이에요. 다 21살, 22살, 25살. 저랑 동갑이었던 애가 있는데 걔가 주부였단 말이에요. 걔 때문에 걔랑 거기 정기권 그 구간에 있는 이자카야 하는 그 누나, 이제 주부 2명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런치 때 잠깐 와서 해주는. 근데 이제 자꾸 빵꾸가 나니까 이제 그랬던 거지. 아무튼 그 외 말고는 이제 다 어린 애들이란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냥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고생 많네, 아이고 기특해라,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네 이자카야에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가서 술을 마셨어요. 회식 겸. 애들 어차피 돈도 많이 없을 테고, 나라고 뭐 돈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뭐 돈을 딱히 쓸 데가 막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걔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식들이 좀 쏘고 하지. 좀 맨날 그냥 오빠한테 그냥. 아무튼 애들이고 막 하지만 또 이성이잖아요. 이성이라고 해서 저는 동성하고 이성하고 대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고. 제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너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서스럼없이 막 대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자기를 이제 좋아하나, 그리고 내가 이 오빠를 좋아하나라니, 그런 좀, 제가 뭐 흘리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쭈쭈도 그 중에 한 명이 돼버립니다. 따마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면서 친해지고 뭐 정도 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우쭈쭈가 온 게 11월 달이었어요. 면접 보러 온 게. 그 얘기를 안 한 거 같네. 1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이 면접을 봐서 이제 11월 달부터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12월 달이 돼요. 그 한 달을 거의 날마다 봤으니까 정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정이 들겠죠.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은 진짜 그렇게 막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따지나? 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사귀었던 여자는 정말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그냥 저랑 이제 제 주변 내 친구들이 너랑 안 어울린다라는 이제 그런 말, 뭐 제가 그렇게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제 그런 데서 외모는 안 본다 그렇게. 근데 팔다리 긴 거를 좋아해요. 저는 여자가 팔다리가 길어서 허리가 짧고, 팔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늘씬하게 뻗은 거 보면은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전형적인, 또 전형적이라 그러면 또 너무 나만 몰아서 가는 건가? 아무튼 그냥 팔다리 짧고 그냥 보통의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인의 체형이거든요. 뭐 이렇게 따지면 외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딱 외국인 체형하면 팔다리가 좀 길고 허리가 짧고 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몸매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쭈쭈가 딱 그랬어요. 팔다리가 길어요.
배는 좀 볼떡 나왔지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가 볼떡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체형이냐 하면은 보통 이제 비너스의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 체형이에요. 정말 비슷해요. 배가 가장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어 했죠. 그렇게 12월 달을 맞이하고 요 녀석이 이제 중고 자전거를 거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 뭐 어디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역에서 만나서 이제 자전거를 받기로 했대요. 검색을 해봐요. 야, 너 되게 먼데? 여기 어딘 줄 알고 가는 거냐고. 모른대요. 답답하죠.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유 이놈 자식아,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자전거 탈 줄 아냐고. 못한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와서 그냥 받아와서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전철에 아마 그 거기 자전거를 못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빨리 끝나니까, 나 헬퍼도 없고 빨리 끝나니까 같이 마치고, 그때 같이 마친 게 3시? 그때였나? 4시였나? 그때가 이제 딱 마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치고 바로 같이 가자, 내가 가서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가죠. 정말 한참 갔어요. 꽤 멀었어요. 되게 멀었어요. 아따마 같이 가서 자전거를 받습니다. 받아요.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이렇게 동승을 못해. 뒤에 사람은 못 태워요. 못 태우게 돼 있어요. 이게 태우다가 걸리면은, 코반한테 걸리면은, 경관들한테 걸리면은 지적받든지 딱지 끊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 안장도 없는 자전거였어요. 앞에 바구니만 있는 전형적인 일본 자전거였어요. 와, 야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네가 내 탈 자리라도 있으면은 내가 널 태우고 가기라도 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네가 자전거를 타라. 그럼 자전거를 못 타요. 답답해요. 그렇게 우리 둘의 행군이 시작이, 느닷없이 일본에서 모르는 길에서 목적지는 신주쿠로 정하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제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고다발 지역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쭈쭈는 어떻게 가냐. 일단은 뭐 역으로 추정을 해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전거 버리고 갈 거냐. 그래서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자전거는 타라고 있는 거예요. 끌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NO! 다이너스티! 얌체 아주 그냥. 그렇게 자전거를 끌고 터벅터벅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길에 대한 방향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더 좀 능력이 좀 더 우쭈쭈보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하철이 왔던 그 반대역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역을 확인을 하고 그 역이 나와 있는 이정표를 따라서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둘의 행군은 시작이 됐고, 신주쿠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정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걸 온몸에 맞으면서 신주쿠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우쭈쭈가 신주쿠에 아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맨션이죠, 맨션.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그러고 한국에 이제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인데 맨션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주쿠까지만 데려다 주면은 저는 된 거죠. 그렇게 데려다 이제 자전거를 파킹을 해주고 얘가 이제 배고프니까 5시간을 걸었어요. 5시간을 4시에 거기 가서 한 4시 반 정도? 4시, 한 5시 좀 못 된 정도? 맨나고 거기서 아무튼 그렇게 거래를 하고 5시간 와서 10시가 넘었으니까 와우 엄청났어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갔었나? 아무튼 5시간을 걸었어요. 이제 모르는 길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겠죠. 야 대박이죠. 5시간을 걸었어. 그거를 우쭈쭈가 따라왔어 또. 아우 더 대박인 거야. 발에 막 열이 엄청 났을 거예요. 다행히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자전거를 파킹을 하고 야끼니쿠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생했다 따라오느라고. 약 400m 나도 고생했지만 교통정보 맛있는 거 수집 사 먹으러 가자. 구간입니다. 고기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정말 구간입니다. 일본식으로 고기 구워 먹는 야끼니쿠 집으로 가자. 그래서 화로에다가 한 점씩 올리는 그거 일본식 그 야끼니쿠 집으로 갑니다.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발이 이제 아프니까 주주 발이 아플 때니까 신발 벗어봐라 발 좀 주물러 줄게 하고 발을 주무릅니다. 꼬린내가 나는 발을 쪼물쪼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해주죠. 저도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친 거죠. 우쭈쭈도 저한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생긴 거고 이 오빠가 나 좋아하나 라는 그런 결정적인 확신이 들게 된 거죠. 약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갈까? 이제 뭐 야끼니쿠를 먹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늦죠. 그때 막차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이제 거기서 1차를 끝내고 2차로 맥주 한잔 하자가 돼서 맥주를 가볍게 한잔을 하는데 이제 막차 시간이 길이길이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돼서 이제 마치고 바로 갑니다. 열차로 가는데 막차가 끊겼어요. 젠장할 막차가 끊겼어요. 나는 집이 너무 먼데 여기서 또 걸어가면은 이건 아닌데 그렇게 막차가 끊겼다라는 얘기를 우쭈쭈한테 전합니다. 우쭈쭈가 너무 미안해하죠. 우쭈쭈도 이제 술이 좀 취했겠다. 그렇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술이나 한잔 더 하자. 여기 술 한잔 하고 좀 이따가 너 들어가고 나는 여기 그냥 호텔에서 자면 되니까. 근데 그 호텔이 뭐예요? 신주쿠거든요? 신주쿠에 있는 호텔 정말 뭐 대형 호텔은 좀 더 바깥으로 빠지거나 신주쿠 역 근처에 가면은 있지만 그 신주쿠가 뭐 유흥가예요. 그 근처에 있는 호텔 다 러브 호텔이에요. 웬만한 다 러브 호텔. 휘황 찰란한 아주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쭈쭈하고 이제 술을 한잔 더 하죠. 이렇게 하고 술을 먹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때요? 다 큰 남녀끼리 성인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고 술을 먹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 호텔로 들어간다고 호텔 잡는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도 이제 뭐 미안했는지 자기도 호텔 구경한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제 씻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잡니다. 네, 그렇게 잠만 잤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동생으로 아끼고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여자애들한테 서스럼 없이 막대하고 친하게 지내고 정말 이제 막말로 저 여자 엄청 그때는 정말 가지고 논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은 그럴 정도로 좀 잘 다루는 편이었어요. 좀 내가 맘먹고 사귀자라고 타겟을 딱 정하면은 사귈 수 있다라고 딱 아주 그냥 자신감이 아주 쓸데없이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쭈쭈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조금씩 좋아하고는 있었지만 동생으로서 아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만 자고 끝납니다. 자, 잠만 자고 끝나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같은 시간에 출근을 했으니까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엄니식당 본점 근처란 말이에요. 어차피 엄니식당이 신주쿠고 그 호텔도 신주쿠였으니까 나오는데 이제 따로따로 돌아서 나와요. 혹시나 남이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둘은 별일 없었지만 호텔에서 같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나와서 출근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날짜도 안 잊어먹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외우기 쉬운 날짜예요. 12월 21일 도쿄타워를 같이 놀러 가게 됩니다. 도쿄타워. 네, 12월 21일 도쿄타워. 키워드입니다. 예스. 4부 여기까지예요. 4부의 키워드는 도쿄타워. 자, 깔끔하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다 와 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오늘 좀 뭘 좀 먹어볼까요? 맛있게 뭘 좀 먹어볼까요? 오뎅탕 끓여주지 우쭈쭈. 과연 끓였을까? 바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저는 쉬거든요. 쉬기로 했어요. 직원들이 백신 접종이 4명이나 몰려가지고 작업이 안 돼. 한 명은 또 학교 때문에 빠져야 된다고 그러고 작업이 안 돼서 일단은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사장한테 이날은 쉬고 다음에 우리 쉬기로 하는 날에 나와서 메꾸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다행히 컨펌이 잘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금요일날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 오면은 에헤라 디야고요. 2번 횡단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시키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으로 전기로 딱 가고 있어요. 자동 악셀을 밟고 있으니까 왼쪽 6초가 커브에 지나서 주의하세요. 자동으로 넘어왔고요. 앞에 우리 어린이보 노란 버스 빨리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냥 2단으로 30km에서 속도가 올라가는데 자 3단으로 바꿔요. 지금 35km에 3단 1300, 400 rpm. 30km 떨어졌어. 그래도 3단이에요. 와 30km로 떨어졌고 지금 1100까지 떨어졌어요. rpm이. 이걸 못 버티고 역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갔어요. 2000 rpm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탭을 해서 3단으로 바꿨어요. 와 이거 패들 시프트로 아주 그냥 이거 기어 단수 변경
중계 기가 막히게 아이고 말하는 순간 제가 헤드시프 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떨어진 거를 다시 탭을 해서 3단으로 올렸고요. RPM이 지금 1400. 아이고야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2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차들이 잘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아우 노, 왜 이렇게 못 올라가니? 뭐 있니 앞에? 예스. 버스 뒤에는 바짝 붙지 말아요. 웬만하면은 차 뒤에는 바짝 붙지 말아요. 저는 이제 일단 오토 홀드를 껐어요. 오토 홀드가 꺼져 있으면은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작동이 됩니다. 오토 홀드가 켜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뗐을 때 그냥 브레이크 홀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사로 밀림 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자, 브레이크 뗐어요. 안 밀리죠? 자, 이렇게 몇 초 있으면 뒤로 밀려요. 뒤에 차가 없었으면 좀 보여드렸을 텐데. 어우, 3단, 2단으로 바꿨어요. 차가 오네. 넥서 지나가요. 넥서 아니구나. 셀토스.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집에 다 왔어. 여기만 들어오면 음식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저거 덕트를 설치를 잘못했어. 여기가 공동 키친이 있거든요. 상가 위층에. 근데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요새 주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냄새가 닥트가 너무 입구 쪽으로 빼버려가지고 그냥 갈 때마다 냄새가 배고파. 저기 내 자리에 였을 수도 있는데 뺏겨 버린 건 아니지만 여기 자리 있네.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데워줄게요. 내가 하는 얘기가 들렸나? 살짝 쳐다보고 갈까요? 좀 불안한데? 왜냐면은 문콕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좀 불편하게 내리더라도 내 차를 보호하는 도어가드 방지. 덜컹 걸렸죠? 중립. 브레이크를 떼면 앞으로 살짝 갈 거예요. 갔죠? 브레이크를 다시 잡고 파킹. 사이드를 채우고요. 벨트를 풀러요. 열린 창문을 안 닫고 시동 끄면은 창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 저번에 창문 원격 조정 하면서 보여드렸죠? 창문을 올려요. 자, 공조기도 끄고요. 시동을 꺼요. 예스. 창문을 열고요. 시트가 뒤로 밀렸어요.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는 올라갑니다. 빠이빠이요. 이상 쭈꾸 삐었습니다. 또 만나요.